예, 그러면 시장 흐름도 읽어보고 또 종목 발굴도 해보도록 하죠. 주식명가 MTNW의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황매기가 꼽은 맥점 키워드는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쌍바닥 가능성 확대, 성장주의 리턴 매치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어떤 성장주의 리턴 매치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해주셨었는데 네. 관련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예, 좋습니다. 왜 성장주의 리턴 매치가 가능한지 미국 시장 본 다음에 또 국내 시장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이 간밤이면 굉장히 변동폭이 컸잖아요. 아까 우리 영롱님께도 멘트를 해주셨지만 결국 FOMC에서 이제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뭐 자산 매입 축소 뭐 그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면서 변동성이 크기는 컸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다우지수는 60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또 T자형,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망치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캔들을 나면서 일단 쌍보다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그 메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참 어제 이제 그랬을 겁니다. 석탄일 그 이제 휴일을 보내시고 저녁에 막 나스닥 선물이 많이 하락하고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또 양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양선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 금리 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반전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국내 증시로 와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뭐 우리는 어제 휴장을 했지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바로 만기였거든요. 굉장히 좀 제가 조심스럽게 쌍바닥 가능성이 크기는 큰데 하락 10파 정도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기일까지는 뭐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특징 공통된 게 있습니다. 3월 달에 좀 힘든 구간에서 소위 말해서 쌍바닥 패턴, 이 파란색 부분이 표시된 거거든요. 5월 달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캔들을 보아도 하락 구간에서 상승을 장악하는 캔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거래를 좀 수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매크로하게 주봉을 보셔도 만약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 양 이틀 거래일이 남았는데 여기서 좀 강세 일등 정도 만들면 역시 5월 달도 좋고 또 월봉을 보아도 6월 달까지도 상승 룸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코스닥으로 돌아와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코스닥에 많이 이제 좀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코스닥도 거의 좀 멋있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제가 이제 여기서는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음봉이 나오고 이 전저점이 이탈하면 하락 10%가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무게중심을 어느 쪽에 두었냐면은 바로 쌍바닥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하락 추세선 주 추세선이거든요. 이것만 돌파하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화요일이란 말입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코스닥에서 양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만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단 하루가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코스닥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와서 지금 저는 이 방송 우리 머니투데이 출연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수익을 내시려면 어떤 그 양분법적 논리, 그 프레미스를 벗어나자. 어떤 거냐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런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냐 또는 횡보하는 장이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냐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장세로 가는 그런 어떤 정거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중간 반락 또는 횡보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장세로 가더라도 키맞추기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저 성장주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또 올해는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좋죠.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뭐 화학이라든가 조선, 건설 다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성장주도 그러면
계속 얘는 처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 상승이라면서 서로 시소 장세가 일어난다. 그래서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그때 우리 영롱 앵커님은 휴가했었잖아요. 우리 범윤 앵커님 그때 말씀 나눌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장주 같은 것도 우리가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용이 좋은 종목을 저점에 매수하시자라는 걸 늘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장주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도 있죠. 또 반도체도 있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성장주 섹터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 뭐 바이오 아니야 하냐도 벌써 뭐 어떤 모더나 모멘텀이 됐던 뭐 어떤 그 논리가 됐던 그래도 지금 100만 원을 트라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는 저는 주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전일도 이게 오음도 다음에 황미기가 포착해서 이런 이제 계속 이때는 뭐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울리면서 따라다녔던 그런 구간이고 또 이때는 이제 겁에 질려서 매도하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 뭔가 좀 캔들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역전된 방식 뭔가 반전을 노리는 그런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이런 것도 역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전일에는 이게 또 메타버스 그 관련주가 있잖아요. 네. 뭐 자이언트 드래곤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뭐 알체라 같은 거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패러다임 그와 맞물려서 상승이라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도 하락한 다음에 아주 멋지게 슈팅이 나왔다. 이런 것도 한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에서는 역시 뭐 장비 쪽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뭐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지수는 쌍바닥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역시 이제는 성장주, 가치주에서 경기 민감주 성장주가 또 한번 오늘 나스닥을 보셨다시피 리턴 매치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또 한 번의 변화의 시점임을 계속 언제를 해주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면서 또 전략을 짜야 될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텐데 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지수는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를 이렇게 막 크게 슈팅 나올 그런 특별한 모멘텀 없거든요, 사실상. 네. 박스권장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별 로테이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성장주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사실 경기 민감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장세를 가면서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다양하십니다. 이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 기간이라든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우리 개인 투자들은 대부분 2박 3일을 못 참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바로 저점 매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보시겠지만 항상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뭐죠? 바로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게 원자재에서 철강주라든가 풍산을 비롯해서 이런 또 구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높게 추격하신 분들은 보통 고점 대비 10에서 한 15%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은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눌림목 매수, 저점 매수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 민감주가 주도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은 저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코스닥 성장주를 또 이제 이번 주도 좀 볼까 합니다. 이번 주하고 제가 다음 출연 때까지 위킬이니까 성장주를 볼만한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가격 메리트를 많이 만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내린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신규 상장주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아까 말씀 2차 전지 이런 쪽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우리가 나스닥이나 그다음에 코스닥을 볼 때는 결국 다 성장주 논리인데요.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바로 금리입니다. 그 기준이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데요. 물론 간밤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1.75% 거기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횡보하는 거예요.
그 구간을 강하게 치고가지 않으면 횡보한다면 역시 코스닥도 부정적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 외국인 또는 기관들 양 매수가 유입된 점,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들과 전망들 들어봤고요. 때문에 이런 박스피 흐름에서 종목별 전략이 더 주요하게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뭐 새로운 종목도 물론 받겠지만 AS를 위주로 해서 종목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그래도 어떤 수익률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두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KT와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다만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더 고점을 맛보셨던 분들은 약간 최근의 흐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좀 바꿔야 되나, 이쯤에서 빠져야 되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KT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참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KT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15일 날 첫 방송 출연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나와서 오늘까지 한 17% 가까이 어제까지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을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첫째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대로 투자의 제1 덕목은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그 만기일 전까지 계속 음선이 나오면서 힘든 양에서 역시 KT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들고 나왔을 때 KT는 우리가 단순히 통신회사로만 보지 마시자. 기업 변신이 아주 액티브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엊그제 또 이제 공시를 했지만, KT 시즌, 이건 이제 미디어 컨텐츠에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니 뮤직도 그쪽에 이제 넘기는 그런 게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통신업종 자체에서도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투자가 이제 어떤 과실을 받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 하나 더.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 이제 금융업까지 진출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김없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때 이제 뭐 여의도 주식왕이라든가 그다음에 황미끼 코너에서 2시 반부터 하는 거 거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4월 15일 날이 이때쯤 됐는데 여기서 거의 훼손되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취하고 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전 거래일도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좀 우리가 매크로하게 월봉을 보셔도 아직도 상승 룸이 남아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35,000원까지가 딱 이게 200일선 저항선이에요. 여기까지는 저는 무난한 상승이 기대되고 또 한 번 더 이보다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 롱텀으로 보게 되면 제가 KT를 말씀드릴 때 그때 20년 만에 오는 빅사이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효자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런 조정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요.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저는 이제 항상 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머니투데이 MTNW 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무방을 해요. 공개 방송 하는데 금호석유가 이제 우리가 그 황매기에서 포착해서 작년 9월 달부터 한 180%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해서 그때가 제가 제 시기엔 30만 원 언저리였거든요. 정확히 가격이. 근데 어떤 그 분께서 채팅창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60만 원까지 가져간다. 예. 60만 원 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요. 좋다고 그랬습니다. 60만 원 좋은데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샀을 때가 언제죠? 6만 원대? 아니 6만 그때 한 9만 6천 원대. 9만 6천 원대 때 그때 슈팅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고점이었죠. 고점이었죠. 네. 그때 개인 투자들 1조 8천억 매수했어요. 95층에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참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황미끼라는 게 저점을 늘 잡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잡아서 그냥 우리의 딱 욕구 충족을 시키면서 팍팍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만 저점을 잡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리스크 테이크하는 분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 아까 봤을 때 2박 3일을 못 참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사고 오르는 거 보고 막 환호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어떻게 좀 어떻게 감성적인 표현을 쓴다면 환상을 쫓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호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 말씀하셔서 이때가 29만 8,5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럼 30만 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에서 1,500원 모자랐다고 저한테 1,500원 모자 30만 원 못 적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드릴 말씀 없지만 항상 저는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에서 1% 내에서 적절히 수익 실현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어찌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9월달 참 안 좋았거든요. 여기서 해서 앞으로 라텍스가 어떻게 시장성이 되고 캐시카를 창출할 건가 자세히 설명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황매기가 또 마디마다 포착해서 어쨌든 1차 목표가 왔는데 항상 주식이란 그래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고점 되면은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서 올랐다면 그 다음에 회귀 본능에서 이격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대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제 말씀대로 29만 8천 원대 30만 원 근처에 팔렸다면 기회 비용이 얼마냐? 20%가 넘어요. 그러면 내가 좀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또 한 번 더 200주 더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어디됐든 지금은요. 이제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양음양 캔들에서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상승할 룸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주봉을 보셔도 글쎄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해서 양성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최근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세가 유입되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또 월봉을 보셔도 참은 이제 이번 달 거래일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이번 달 양성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략 한 29만 원대, 28만 원대 1.5% 수익 실현하시고 저는 펀더멘탈을 보면 4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예.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채팅창 통해서도 엘리엘리님께서 우리바이오도 괜찮았다 얘기해 주셨고 또 고고식님께서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슈팅 나와서 덕분에 수익 봤다라는 지금 채팅창 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이것도 다 매수 시점과 그리고 언제 수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금호석유 차트 보시면서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AS와 관련된 문의들이 채팅창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이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가운데서 좀 효성화학과 엔시스에 대한 얘기가 채팅창에서도 나오고 한번 AS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이 두 종목부터 포인트들 잡아보고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신규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약간 이거는 좀 씁쓸하게 마무리해야 될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새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올까? 네. 아니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셨는데 내리면 그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미 우리 제작진한테 AS 중심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종목부터 한번 그럴까요? 시작해볼까요? 예.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펀더멘털이 좋습니다. 효성 3밀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효성 TNC,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그래도 시세가 좋은 건 덜 내리고 효성 TNC입니다. 예, 스판덱스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차 관련도 되고 효성 화학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제가 기업 내용은 지난번 다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AS 조립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고점에서 많이 내렸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20% 넘게 내렸는데 고점 대비예요. 제가 뭐 추천 가격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서서히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이게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노란색 표시가 소위 말해서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이게 스타캐스틱인데 주가는 하락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반전을 의미하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이게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하단에서 여기서 강세 형태 내고 뭔가 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요. 주봉을 보셔도 저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거래가 끝나면 이번 주 마감되거든요. 5주하고 그다음에 10주하고 여기서 도직 캔들 양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이렇게 끼는 도직 캔들 거래가 감소하는 거 나오면 다음에 상승 룸이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그냥 뭐 어떤 분은 또 뭐 금수가 60만 원까지 본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에 비하면 이것은 뭐 지금 뭐 큰 조제나 볼 수도 없고요. 대략 40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여기까지 무난한 상승이 된다. 그러면 40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올라가면 또 일정 부분 100%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자체가 위험자산이고 그 누구도 다 이렇게 100% 적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매하는 스탠스도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있는데 대략 한 42만 원대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로 보면 그 이상인데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42만 원대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해서 그 다음에 제시해드린 제가 그 목표가가 얼마냐면은 예, 뭐, 한, 50만 원 정도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까지 길게 본다. 그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금 나가는 것처럼 목표 주가 42만 원에 손절가 30만 원으로 잡아놓되 긍정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흐름들 다시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엔시스에 대한 AS 요청들도 있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엔시스는 제가 영농의 큰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요? 예? 그때 그랬잖아요. 엔시스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다른 전문가들은 탁 치고 올라오는 거 보고 그때 매수하는데 이 저점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매수하냐. 기억나십니까? 아, 예, 뭐 그렇긴 하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 대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에서요. 어떤 걸 말씀드렸죠?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어요. 예, 이런 것들은 상징적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이 엔시스가 이게 지금 44,000원까지 올랐고요. 공모가가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인데 19,000원입니다. 정확히. 네, 19,000원인데 경쟁률이 2,574대 1이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렸을까요? 그 사이에 지금 보게 되면 한 달 한 반쯤 됐는데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나빠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요, 때로는 우리가 매수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래서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펀더멘탈 훼손되지 않고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있는데 여기서 매도한다? 저는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이렇게 내렸느냐면은 간단해요. 수급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1개월짜리 보유수 물량이 대략 한 40만 주 됐는데 지난 화요일 날 한 70만 주 정도 또 블락들이 되면서 일부 전환사치 물량도 해소가 됐고요. 이제 그 오버행 이슈 부담은 서서히 해소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 제가 좋아하는 또 주식 그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펀더멘탈을 이기는 수급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 내릴 때 이것은 단기, 중기, 저는 다 가능하다 보고 좀 길게 보셔서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2차 전지 그 머신 장비 업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44,000원에서 여기까지 2만 원까지 내렸어요. 그럼 공모가에 또 육박하고 있네요. 공모가에서 한 19,000원에 사겠다는 2,574대 1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네. 항상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내릴 만큼 내렸다. 그리고 여기서 강세 잉탱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하락권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봉을 보셔도 역시 음봉이 몇 개냐면 5음도 음봉 5개 다음에 이번 주에서 강세 잉탱이 되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다음 주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단기, 중기 다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월봉인데요. 월봉에서 이제 5월 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윗수염 밑꼬리 패턴에 이렇게 윗수염 밑꼬리 다뤄주면 또 6월 달도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제가 재편입 할게요. 아까 똑같습니다. 효성학도 재편입하는 관점 AS 겸 요것도 시초가에서 19,0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4,000원. 예, 그 다음에 손절가는 17,000원 하이시 하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효성화학과 엔시스까지 살펴봤고요. 앞에서 시장 얘기하시면서 어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종목도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뉴페이스는 HPO입니다. 예. HPO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피플바이오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죠. 알죠? 예. 그게 이제 상장 처음에 할 때 그 공모가가 피플바이오가 2만 원짜리인데요.
그때 이제 신규 상장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빅히트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들어가신 분들은 다 어떻게 많은 손해를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규주는 아니야. 시장 인식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거 그때 그 피플바이오가 공모가 2만 원짜리가 얼마에 출발할 수 있냐면요. 19,000원에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서 18,000원대 쭉 또 내리더라고요. 예. 거기서 매수해서 아주 400% 넘게 수익 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HPO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들고 나왔냐면은 이것도 그냥 인기가 시들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보신 대로 SKI 테크놀로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규주는 아니야. 그런 인식이 팽배할 때 저는 역발상으로 좋아합니다. 동사는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라고 있습니다. 댐프스 그 보유업체로 주로 두 가지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하고 그다음 비타민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건기식은요, 코로나19 때문에 반세액을 많이 가져온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작년 매출이 1,42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6억에 금년에는 매출이 2천억,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예상한다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또 공모가가 22,200원입니다. 근데 희망 공모가 밴드가 22,200원에서 25,400원까지인데 공모가 희망 공모가 최하단에서 설정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 주가는 18,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플바이오를 말씀드린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됐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첫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2,200원짜리 2만 원에 출발해서 쫙 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터닝하고 있거든요. 실적 좋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7,700원 구간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1차는 2만 원. 저는 공모가는 이거 필히 간다고 봅니다. 거의 간다고 보고 있고, 뭐 2만 2천까지 보는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면 저항이니까, 여기서 또 일정 부분 수익 실하는 거, 목표가 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이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HPO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분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